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대통령의 참 이해하지 못할 그 계엄 선포와 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하루를 거의 뭐 집어삼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 듣고 뭐 또 저도 뭐 이렇게 앉아서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고 하는 우리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이런 일상이 자칫 사라질 뻔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뭐 민주주의를 짓밟고 이런 그 어떤 표현 이런 것들도 뭐 하루 종일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승 추세에 너무나 찬물을 끼얹은 경제를 엉망으로 또 만들 수 있었던 지금 이미 뭐 오늘 하루 지금 만들게 됐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에 투자 잘 안 합니다. 다 오늘 뭐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너무 안타깝게도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줬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그 과정의 위법성 이런 것들 다 그걸 뭐 떠나서 상식적으로 진짜 이 지금 가장 힘든 이 국가 경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지금 경제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일부 그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오판을 해도 이런 오판이 없는 거죠. 오늘 그 뉴스 보면서 그 새벽에 시민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는 입법기관 국민의 대표잖아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국민. 국민 그 자체인 거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2024년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코인도 그랬습니다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일단 증시가 좀 오늘 하루 좀 엉망이 됐습니다. 다시 좋은 흐름으로 바뀔랑 말랑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주식 시장도 좀 많이 깨졌고요. 뭐 오늘 하여튼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인상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더 중요하고 더 큰 어떤 가치를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너무 속상해서 정말 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울컥하더라고요. 그 시민들이 국회에서 막 그렇게 지키고 이러는 것들 보니까 이 장갑차 저지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중요한 의결을 하는 국회라는 곳에 무장한 군 헬기가 날아들고 이 실탄을 장전한 군인들이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대변인 이런 분들한테 총을 겨누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안 자체는 이제 엄청 크고 앞으로 어디까지 또 이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주식시장 역시 요동을 치고 이 불안정한 어떤 국면을 또 오롯이 이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들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주지 못하고 오늘 뭐 물론 아침에 이제 그 경제부처 에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경제부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루 종일 내놨습니다만 오늘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좀 떨어졌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뭐 진짜 변동성이 엄청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아주 힘들고 속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니까 서로 서로에게 좀 위로를 하고 이렇게 좀 서로의 마음을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포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뿌리내려서 더 이상 이런 우리 뭐 서울의 봄 영화 오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12.12 사태라든가 이런 거 오늘 많이 나왔는데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현실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2024년에 그런 것들은 군사정부 시절 1970년대 후반 1980년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 먼 역사가 점점점 되는 더 이상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거라고는 아무도 아마 생각 안 했을 텐데 이걸 현실에서 마주하게 돼서 너무너무 충격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오늘 좀 다친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달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식 시장도 빠르게 오늘 좀 그래도 좀 빨리 안정이 됐죠. 환율 안정되는 속도만큼이나 주식 시장도 빠르게 안정이 됐는데 되고 이제 되어 가는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어쨌든 빨리 이제 안정이 돼서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전달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176종목 올랐고 737종목이 빠졌습니다. 1.44% 빠졌고요. 코스피 100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307종목이 올랐고 1329종목이 빠져서 1.98%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도 1.82, 뭐 거의 비슷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코스피도 외국인이 왕창 팔았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일단 매수를 좀 해주면서 추가 하락을 좀 막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선물지수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0.35%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르는 걸로 아까 확인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결과적으로는 1.03% 내려서 1,41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1,44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2.7% 올라서 69.94 거의 70달러 가까이까지 올라갔네요. 코스피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영향 등으로 장 초반에 2%대 급락 출발한 뒤에 금융주와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다. 또 코스닥은 하락 출발한 증시가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바로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 고려 아이언이 8%대 올랐고요. 또 SK 하이닉스와 기아가 이제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가 6%대, KB금융 5%대, 또 네이버 3%대 빠졌습니다. 오늘 특이한 건 네이버는 하락하고 카카오는 오르고 이게 계엄이 이제 해제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압박을 많이 받았던 카카오는 많이 올랐고 네이버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은 펩트론이 5%대 크게 오르면서 시총 15위 안에 다시 들어왔고요. 파마리서치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휴젤, 리노공업 정도가 살짝 올랐고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대, 클래시스와 삼천당제약이 4%대 빠졌고 에코프로도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면은 철강금속이 제일 좋았는데 이거는 고려아연 때문에 8%대 오른 고려아연 때문에 좀 착시 효과 같은 게 좀 있는 거고요. SK 오션플랜트도 7%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국가스공사 18%대. 지금 시추 사업비 예산이 지금 크게 깎였다는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깎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거의 9% 정도 큰 하락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기타 제조가 제일 좋은 것. 전 업종에 다 빠졌습니다. 꿈비가 20% 정도 올랐고 RF 머티리얼즈가 7%대 올랐고요. 반면에 의료 정밀기기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이오플로우가 하한가, SOSL앱이 11%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두 종목 올랐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 현대약품이 7%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유유제약 1우가 17%대, 유유제약 2우비 8%대, 일동제약이 5%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썬바이오와 셀비온이 7%대, 펩트론이 5%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11%대, 엑셀세라퓨틱스 9%대, BC월드 제약도 8%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컸던 종목 코스피는 이리츠코크랩, 또 세아홀딩스, 맵스리얼티원, D&D 플랫폼 리츠, 신영증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V원텍, 원익 IPS, HPSP,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외국인이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오늘 하루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까를 살펴보는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의 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현대차, 이수페타시스, LG화학, 한국전력, 현대건설, SK텔레콤, LG전자, 카카오페이,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을 내다 팔았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NC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크래프톤, 포스코퓨처엠까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한 종목도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제일 많이 팔았고 엔캠, 리가캠바이오, 실리콘2, 올릭스, 보로노이, 오리엔탈전공, 펩트론, 중앙첨단소재, 리파인, PN풍년, 소룩수, KBI메탈,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들을 팔았고요. 반면에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네이처셀, 위메이드, SY스틸텍, 엠노, 한글과 컴퓨터, HLB, 태광, 카페24, 테크윙, HPSP, 주성엔지니어링, 루닛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뭐 엔터도 한 종목이 JYP 엔터가 들어가 있고 또 에코프로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또 2차 전지도 관심이 살짝 있었던 것 같고 또 게임도 위메이드 들어가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업종과 종목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하여튼 오늘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또 카카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 세 종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보시면 어느새 주가가 53,100원까지 밀렸습니다. 6만원 코앞까지 갔다가 53,100원까지 다시 많이 밀렸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같으면 기관도 팔았습니다. 계속 개인만 사고 있는 이 수급이 꼬인 상황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같은 기간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고 금융투자는 계속 사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시간에 보면은 0.19% 100원이 더 빠졌네요. 53,000원.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다시 하락을 하면서 대략 21선 부근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은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꽤나 큰 장대 양봉.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하락한 뒤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21선 부근이 55,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또 다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시간에 하락한 것만큼 내일 추가로 조금 더 빠지면 52,000원대로 내려가면 52,000원대 정도에서는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 잘 살펴보시고 있다가 뭐 투자에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좀 흐름이 많이 깨진 상황이고, 오늘 수급에서 확인했다시피 SK 하이닉스 쪽으로 어떤 수급이 조금 쏠리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반등이 크게 나왔던 코스닥 반도체 쪽에 오늘 흐름이 또 좀 좋지 않게 바뀐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좀 국민 경제 생각, 기업들 생각, 한국이 진짜 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더 성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진짜 외국인들 다 내쫓고 뭐 환율도 최근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그런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삼성전자하고 완전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오늘 150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도 한 7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매수량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만 222만 주를 팔았고요. 거래량 보시면 1380만 주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46,6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뭐 너무 연기금, 금투, 투신, 보험, 사모펀드 다 사고 있습니다. 최근 진짜 많이 올랐죠. 한 10,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시간을 보면 0.64%, 300원이 빠졌네요. 46,300원. 자, 일봉 보면 11월 14일 날 32,55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불과 3주 만에 46,000원대까지 왔고요. 자, 이제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수권, RSI 보시면 과매수권, 이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481선 부근까지 추가로 좀 올렸다가 밀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49,000원 정도 되는 자리네요. 그러면은 대충 48,000원 정도를 가면 47,500원을 돌파해서 48,000원 가까이 가면 밀리지 않을까. 예, 좀 그때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빠지더라도 241선 45,000원 정도를 지켜줘야 됩니다. 45,000원이 깨지면 다시 42,000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지금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 약간 조정이 나오고 그런 조정 끝에 하방을 딱 잡고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좀 더 수익 낼 확률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 3일 연속 사고 있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투 샀죠, 연기금 샀죠. 주가는 빠졌지만 뭐 수급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외를 보면은 0.45%, 600원이 더 빠졌습니다. 133,5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노란색 21선을 따라서 한 2주일 가까이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아래 꼬리 같이 단 십자형 패턴의 캔들이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11월 15일에 있었던 124,000원 이런 자리는 안 갈 것 같고요. 대략 1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돌파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처음에 바닥을 잡고 돌아설 때 한 3분의 1 또는 뭐 한 20% 이 정도 매수를 하고 21선을 추가로 돌파할 경우 그때 한 20%를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15만 원 이런 자리 여기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목표를 짧게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원대 초반 정도에 사서 1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선 따라 눌리는 지점에서 하방을 어디서 잡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보니까 다우가 214포인트, S&P 500이 17포인트, 나스닥
이 14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 205포인트, S&P 500이 18.75, 나스닥이 139, 거의 비슷하죠. S&P 500이 19까지 조금 늘었고 나스닥이 138.75 약간 낮아지고 있고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오늘도 미국의 그 나스닥이나 다우나 이런 데 투자하는 ETF들은 한 1에서 2%씩 올랐습니다. 아주 지금은 그 굉장히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코인 이런 쪽도 좋고 코인에 투자하는 ETF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나스닥은 140포인트 돌파했네요. 자,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이제 한 2시간 남은 것 같은데 조금 상승할 가능성, 미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